안녕하십니까. 4월 13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의 시장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지요.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. 일단 뭐 아침에 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될 수도 있다. 또 그 이유는 원유와 그 다음에 실적 시즌, 그 다음에 증시가 많이 상승한 부분,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오늘 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차익 매물이 왜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,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.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.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시청자 또는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동감을 하실 거예요. 왜냐면은 당연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또 취약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합니다. 그게 이유가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오펙,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이게 좀 이런 국가들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고 감산도 했는데 거의 사상 최대 감산폭이죠. 지난번에 걔네들이 한 140만 배럴인가 이것도 감산 못한다고 갑자기 치킨 게임을 한 건데, 이번에 400만 배럴, 그러니까 사우디 기준이요, 이렇게 감산한다고 하고, 뭐 전체적으로는 뭐 97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딱히 못 올라오죠. 이제 그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원유 수요 때문에 수요. 이 세계 원유 창고에 지금 기름이 가득 차서 지금 바다에 사실 기름 탱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유가 가격이 오르지 않죠. 오르면은 이거 다 팔 수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원유 수요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 원유 수요는 언제 올라오냐?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. 이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야 되고요. 그러면서 이연 소비가 나와야 되고, 이연 소비가 뭐냐면은 만약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좀 끝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때 동안 못했던 소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소비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면서 공장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. 이런 뜻인데, 최악은 뭐냐? 내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번 돈이 없기 때문에 이연 소비고 뭐고 닥치고 소비할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끝나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걸 왜 준다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, 일단 뭐 경제적으로 저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없고,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전체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올바름직한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번에 좀 실험적인 정책이긴 하는데, 일단은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일단 한번 저질러 보고,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, 이 정책이 앞으로도 유사시에 또 쓸 수 있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겠죠.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공부거리가 될 겁니다. 이제 그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이연 소비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스트를 해줄 수 있을지, 또 이 부스트가 원유에 대한 수요를 회복하면서 한 30-40달러 수준까지 반응 등이 가능할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온 질문 중에 유가가 하락하면 왜 증시가 빠지나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, 정말 여러가지 답변이 있습니다. 유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요.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니까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예요. 대신에 우리나라의 주 거래처에도 문제가 있어요. 특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들 뭐 중동 수주가 많잖아요. 근데 중동 국가들은 거의 세수가 원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동 국가들 세금 없는 거죠. 세금 없는 이유가 그 국가에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에 쓰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가 없는데, 이 원유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아니고 거의 기업이죠. 기름을 싸게 팔면은 나가는 돈은 거의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이 작게 되면 적자가 됩니다. 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중동 국가에서 나오는 이 설비나 이런 뭐 수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감소를 해요. 그러면은 또 걔네들이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수출, 뭐 플랜트, 건설 이런 것들의 침체가 먼저 오고요. 그 다음에 이 정유 관련 주식들,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 한국 회계 기준상
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뭐 장부가보다는 시장가에 우선적으로 쓰는 재산들이 있습니다. 이 재산들이 이제 평가 손실이 일어나겠죠. 기름을 60달러 주고 사왔는데 지금 기름 20달러니까 너네 재산은 이 기름을 다시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0달러밖에 못 받기 때문에 너네 재산은 마이너스 66%의 평가 손실이 있다. 이렇게 돼버리니까 재무제표도 축소가 돼버리죠.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활황을 띄워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. 바로 항공주인데, 항공주 지금 기름을 싸게 쓰긴커녕 기름을 쓰지도 못하고 있죠. 비행기를 띄우지도 못하고 있죠. 이런 것들도 현재 악재로 반영이 되고, 또 기름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싸지면서 우리가 뭐 차에다가, 저도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평상시에 6만원치 들어가는 기름이 어제 52,000원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8,000원이나 돈이 더 생겼어요. 이 8,000원을 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8,000원은 개뿔치 5만원 넣을 돈도 없다,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예요. 뭐 유가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유가 이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빠진 것도 있고, 그래서 유가가 더 빠지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유가는 모든 자산의 모든 상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완제품의 값도 떨어지고, 완제품의 값은 왜 떨어지냐?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비싸게 안 삽니다.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, 디플레이션은 매출액의 감소, 매출액의 감소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얘기가 뭐 갑자기 뭐 저유가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, 이거 다시 돌아와서 유가가 한 3-40달러 정도까지는 와야 증시가 코로나19 급락 이전까지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지금 백어데이션에 대해서 진짜 며칠 내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. 여기 보시면은 백어데이션 보이실 겁니다. 이 백어데이션이 왜 발생하냐, 지금 공매도입니다. 공매도. 제가 봤을 땐 그냥 공매도로 결론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공매도가 지금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금지가 되어 있죠. 근데 보통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성을 위한 매매는 찬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금지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원래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좀 공매도를 치고 이런 적정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데, 이 공매도를 할 만한 자본들이 공매도가 아니고 현물이 아니고 선물로 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죠. 선물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고, 백어데이션일 경우에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합니다.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고, 그러면은 현물은 그냥 갑자기 빠져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져요. 그냥 차익 스프레드, 그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선물 사고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.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씩의 스프레드, 이 차익 스프레드라고 그래요. 그런 것들을, 이 차익 스프레드 그냥 공짜로 얻어가는 입장이고,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 차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거래 수수료와 이 순간적인 가격 변동 때문에 차익 스프레드를 얻는 것보다 괜히 해가지고 수수료만 더 주거든요. 수수료랑 비용만 더 들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도 어렵고, 또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, 선물은 또 증거권도 비싸고, 이런 것들 때문에 현물 시장의 주가가 반등하는데 더 어렵고 베이시스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슈사항은 제가 오늘 오전장에 썼던 걸로 좀 바꿔서 올려드리도록 하고, 마감도 이제 간략하게 맞추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